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북한이 이달에만 4번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며 이례적인 도발을 이어가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은 나라가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투쟁에 직면해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1월 20일 북한은 대미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재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계속 대화를 하려고 했더니 점점 선을 넘고 있는 북한의 행태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도 뭔가 크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 잠수함이 한반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전략 잠수함의 위치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외신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운용 능력이 거의 종점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협상을 주도했던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턴은 북한의 핵무기 운용 능력이 종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면서 대화로 풀려던 노력이 북한의 무기를 정교할 시간만 벌어졌다고 봤는데요.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 제재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현재 북한 상황은 식량난과 침체된 경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국경을 꽁꽁 걸어 잠갔던 북한이 최근 중국과 철도 화물 운송을 재개한 것인데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화물 열차가 이틀 연속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들어오며 밀가루 같은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 물자를 싣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감염병 유입을 극도로 우려하는 상황에서도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건 신속하게 들여와야 하는 물자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주요 외신들은 당분간 매일 10에서 20량 규모의 화물열차가 단둥과 신의주를 운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또다시 미사일을 쏘는 등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도 해군력을 한반도 인근으로 집중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 중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도발 이후 미국은 항모폭격기, 핵잠수함 등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NGS를 발동하기도 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사할린을 넘어갔으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당연히 작동했을 것이고 북한은 어마어마한 양의 핵미사일을 적재하고 출항한 미 잠수함의 공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미 의회에서는 선제 타격과 관련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 정부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오하이오급 전략 잠수함 네바다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노출하며 다시 한번 긴장감을 증폭시켰습니다. 네바다함이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으며 최근 괌에 기항하며 위치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전략 핵잠수함은 전략 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다량 운용하는 미사일 셔틀입니다. 현재 전세계 6개국에서 전략 원잠을 운용 중인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입니다. 오하이오급 전략 핵잠수함의 경우 미국의 주력 핵전력으로 총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화 크림슨 타이드로 잘 알려진 미 해군의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은 수중 배수량이 18,000톤 이상이며 길이는 170여 미터, 폭은 13미터에 달합니다. 크기는 러시아의 타이푼급보다 약간 작으면서도 탄도미사일 수량은 타이푼급보다 4발 더 많아서 투사 능력이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1년 처음 취역한 오하이오급에는 승조원 150명이 승선하며 24개의 발사관에는 사거리가 11,000km 이상의 트라이던트-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 길이가 굉장히 긴 게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트라이던트2는 8개에서 14개의 멀브, 즉 다탄두 각계 목표 재도립체가 실려있는데 이들 멀브에는 최소 5킬로톤에서 최대 475킬로톤의 위력을 갖는 핵탄두가 장착됩니다.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은 지난 1976년부터 건조가 시작됐는데요. 1970년대 들어 소련의 핵 선제 공격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공격 원잠도 대규모로 늘어나자 미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들은 생존성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결국 미 해군은 이전의 전략 원잠보다 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을 개발해 건조하기에 이릅니다. 오하이오급은 생존성 향상을 위해 이전의 미 해군 전략 원잠들에 비해 자체 소음을 대폭 감소시켰으며 사거리 5,000km 이상의 트라이던트 계열 SLBM을 운용했습니다.
SLBM의 사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은 소련 가까이에 항해할 필요가 없었고 비교적 안전한 해상에서 전략 목표물에 대해 핵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 한 척에 탑재된 SLBM의 위력은 지구를 종말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아주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은 유사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제공할 핵 우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하이오급의 전략 원잠 네바다함이 최근 괌에 기항하며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다는데요. 네바다함은 트라이던트2 20기와 수십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 부머라고도 불립니다. 미군은 네바다함의 괌 기항에 대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한 미국의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CNN 방송은 부머의 전세계 배치와 동향은 대개 극비사항이었다며 부머의 괌 도착은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미 해군이 괌 기항 사실을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의 부머들은 워싱턴주의 벤고어와 조지아주의 킹스베이 등 모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진이 공개되는 것도 드물 정도로 미국의 이번 결정은 가히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부머는 지상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B2, B-52 등 전략 핵폭격기와 더불어 이른바 미국의 3축 핵전력을 이루며 이 중에서도 가장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핵탄두를 북한의 문 앞에 배치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억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특단의 조치인 셈입니다. 한편 이번에 북한이 네 번째로 발사한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동해상의 선 목표를 정밀 타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개한 사진을 보면 해당 전술 유도탄은 KN-24로 실사격을 통해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처럼 평양에서 발사하면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 본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로 정점 고도가 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합참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80km, 고도는 약 42km로 미사일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함경도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단순한 미사일 테스트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의견과 미국의 제재 강화에 대한 강한 불만 표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내부 체제 결속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에 의해 힘에서 밀릴 의도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면서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라는 것과 고립된 북한의 관심 끌기용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됐든 일단 미국은 시간을 갖고 북핵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미국이 얼마나 더 침묵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쏠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하루빨리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여기서 멈춰야 할 때인 듯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계속해서 전달할 예정으로 각국의 안보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